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각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하자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며 억제력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펀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공조 통화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안보실장들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의 다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이번 시험을 규탄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에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백인 인구의 비중이 90%가 넘는 뉴햄프셔주에서 선거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배포한 원고에는 없는 발언입니다. 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도 미국으로 들어온다며 이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우파 성향 웹사이트와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는 즉각 비난했습니다. 유대인이 독일인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아돌프 히틀러의 주장을 연상시킨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의 흉내를 내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학계는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가정이 평생 170만 달러를 벌고 340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버는 돈보다 2배나 많은 비용이 들고 있어 항상 생활고, 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는 평생 동안 170만 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지타운대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결혼과 자녀 양육, 내 집 마련과 자동차 운행, 의료비, 은퇴 저축 등으로 340만 달러는 써야 하는 것으로 인베스토피디아는 추산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년에 4인 가정 기준으로 13만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가구의 중위 연소득은 그의 절반인 74,450달러이기 때문에 평생으로 계산하나 매년으로 계산하나 보통 가정의 생활고, 돈 걱정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상원 의원의 입법보좌관이 청문회실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실 216호에서 성관계를 갖는 두 남성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16호실은 미국 상원 의원들이 연방대법원의 판사들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들을 신문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 영상이 채팅을 통해 유출된 뒤 정치권의 동성애 남성들을 위한 비공개 그룹에서 공유됐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중에 한 명은 민주당 소속의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인 에이단 메스 체롭스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콜로의 보도 이후 카딘 의원 측은 입법 보좌관의 한 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파문과 관련 있는 조치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나단 털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들은 범죄 혐의에 직면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생식기를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이 현지 시각 18일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의 주제에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황청 교리성은 축복은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제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델타 항공이 인천 애틀란타 노선을 대폭 늘립니다. 델타 항공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투자가 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하루 1회 운항하는 인천 애틀란타 직항 노선을 내년 중순부터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에 주 3회로 먼저 늘린 뒤 5월부터는 하루 3회, 주 21회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초부터 인천에서 애틀란타의 경우에 다른 미국 노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짐 재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인천 애틀란타 노선 증편은 더욱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와 동남부 지역 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창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검찰이 최대 변곡점이었던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 소환 등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